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서서울 화훼단지를 다녀왔어요. 황석정 배우님의 연극 빛나는 버러지를 보러 가는 길에 꽃다발도 하나 할 겸 들러보았습니다. 이름은 서서울 화훼단지인데 주소지상으로는 광명시에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서서울 화훼유통단지라고 치고 가시면 되는데요. 광명 IC에서 내리자마자 있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하기엔 정말 편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입점업체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다양한 식물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최근 다녀본 꽃시장 투어 중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식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판매하는 곳이 딱히 없어서 알려드릴 수 없었던 식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정말 그동안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알려드리지 못했던 식물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장 달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매장 사장님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도매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식물마다 가격표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너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오늘은 가격도 다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을 때도 유튜버냐고 물어보시고 마음껏 찍으라고 하셔서 정말 편안하게 영상도 담아올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 사장님은 급한 일이 있으셔서 매장을 비우셨는데 통화로 가격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식물을 CCTV에 가져다 대면 그걸 보시고 가격을 알려준 식물들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채널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오늘의 식물 투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천사의 눈물입니다. 병아리 눈물이라고도 하고 또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식물인데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블로그 시절에 키우던 식물이에요. 지금은 너무 잘 키우셔서 다글다글하게 커 있는데 집에서는 약간 하늘하늘 거리면서 자라요.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면 관수로 키워도 문제없는 식물입니다. 천사의 눈물을 활용한 컨텐츠가 생각나서 하나 데려왔습니다. 온실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땅에서도 알아서 잘 자라는 굉장히 건강한 식물이에요.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다음 식물은 디네마입니다. 역시 제가 몇 년 전부터 추천드렸던 착색란이에요. 꽃이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지만 바닐라 향기가 강하게 나서 정말 좋아요. 구하기 어려운 식물은 아닌데 이곳은 가격이 좋아서 소개를 해봅니다. 방금 보셨던 거리 화분에 키운 디네마는 10,000원이고요. 플라스틱 화분에 키운 더 큰 대주의 디네마는 15,000원입니다. 워낙 성장이 빠르고 공중 뿌리를 많이 뻗어내기 때문에 과습이 오더라도 죽지 않고 새로운 뿌리를 통해 잘 살아갑니다. 대명석곡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많은 화분이 있었어요. 꽃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최상품은 아니지만 벌브 수가 굉장히 많아요. 꽃대는 2-3개 정도씩 달고 있었는데요. 한 달 정도면 만개할 것 같고 올 한 해 잘 키우면 내년 이맘때에는 덩치가 엄청 많이 커져 있을 건강한 개체였습니다. 가격이 정말 착했어요. 25,000원입니다. 만약 대명석곡을 지금 구매하신다면 따뜻한 실내에 두지 마시고 베란다에 두셔야 해요.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옮기면 꽃대가 자라다가 말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 티나입니다. 요즘은 어느 꽃시장을 가나 에셀리아나와 모라넨시스 그리고 이 티나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껏 봐왔던 티나 중에 가장 잘 자란 듯하고 크기도 굉장히 컸습니다. 거의 제 주먹보다도 훨씬 큰 크기였는데 큰 개체의 경우 12,000원, 옆에 있는 작은 개체는 5,000원입니다. 큰 티나가 너무 커서 작아 보이는 건데 작은 개체도 다른 꽃시장에 있던 애들보다 컸어요. 이것도 벌레잡이 제비꽃인데요. 정말 희귀해서 구하기가 힘들었던 품종이에요. 사이클로섹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에셀리아나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종이면서 빛 좋은 곳에서 키우면 잎의 색이 검붉게 변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벌레잡이 제비꽃이에요. 지금까지는 마니아분들을 통해 개인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몇 군데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꽃시장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가격은 아직 많이 보급이 안 되어서 그런지 16,000원이에요. 사랑초 폼폼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초 품종 중 하나인데요. 작은 사이즈이면서 장미를 닮은 예쁜 꽃을 피웁니다. 사랑초는 빛이 부족하면 심하게 웃자라서 미워지기 쉬운데 폼폼은 다른 품종에 비해 살짝 웃자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폼폼 역시 빛이 부족하면 웃자라기는 하기 때문에 사랑초를 키우실 때에는 직광에 가까운 강한 빛 아래에서 키워야 합니다. 가격은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자, 이 식물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쌀이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셔서 이거 너무 예쁘다고 몇 화분을 사가시는 거예요. 그 말에 사장님도 인기가 엄청 좋다고 하셔서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저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반덩굴성으로 자라면서 아주 귀엽고 예쁜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에요. 색깔은 보라, 핑크, 흰색이 있습니다. 강한 향은 아니지만 미향을 가지고 있는데 대주가 되면 주변에서 맡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가격은 한 화분에 24,000원입니다. 아디안텀 모노컬러입니다. 일반 아디안텀에 비해 잎이 촘촘하고 풍성하게 자라는 품종이에요. 그렇다 보니 뭔가 푸들이나 비숑 같은 귀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아디안텀은 가정집에서 키우기에 굉장히 까칠한 편인데 이 모노컬러 품종은 가정집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란다고 해요. 아디안텀을 키우다 실패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아디안텀 모노컬러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일반 아디안텀보다 약간 비싼 7,000원이었어요. 일반 아디안텀도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모노컬러에 비해 가격은 조금 저렴한 5,000원입니다. 확실히 모노컬러에 비해 잎의 수가 많지 않고 잎도 더 작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한 느낌은 덜하지만 아디안텀 특유의 하늘하늘한 느낌이 잘 나타납니다. 물론 집에서도 굉장히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한테는 어려운 식물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온실에서 키우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잘 크긴 하지만요. 물 받침 위에 놓고 키우면 가정집에서도 잘 산다고 하는데 집에서 재도전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황금 천리향입니다. 기존에도 무늬를 가진 천리향을 많이 보긴 했는데 이 황금 천리향은 확실히 잎 가장자리에 노란색 복륜 무늬가 뚜렷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해요. 사실 천리향은 꽃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키우진 않고 있는데 향기 자체는 정말 일품이거든요. 향이 천리를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건 좀 뻥 같고요. 그만큼 향이 강하다는 말 같습니다. 가격은 신품종이라서 그런지 일반 천리향보다 비싼 30,000원이었어요. 이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베고니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엔젤윙 베고니아를 소개해볼게요. 목베고니아의 조상급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베고니아 열풍이 불기 전부터 어머님들이 많이 키우시던 품종이에요. 요즘 많이 찾으시는 스노우캡이나 자니타 주엘처럼 화려한 물방울 무늬는 아니지만 나름 귀여운 물방울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키워본 목베고니아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품종이기도 해요. 워낙 오래된 품종이고 유행하는 목베고니아들의 등살에 밀려 오히려 최근에 구하기가 힘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포트에 5,000원이에요.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CCTV로 가격을 물어봤던 식물이 엔젤윙이었습니다. 세상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마블킨 스킨답서스입니다. 이게 한동안 꽃시장에서 많이 보이더니 요즘은 또 자취를 감춰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인데 작은 포트에 10,000원은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자세히 보니 여러 촉을 합식해서 키우셨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화분이 작지만 뿌리가 다 차서 큰 화분을 분갈이해주면 여러 생장점에서 풍성한 줄기들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흙의 양분이 부족해지면 흰색 무늬가 노란빛으로 변하기도 하니 비료를 잘 챙겨주셔야 해요. 얘도 역시 CCTV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이 식물은 무늬 워터코인이에요. 작년 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식물이기도 하죠. 가격도 비싼 편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개체수가 많아졌나봐요. 한 포트에 10,000원이었습니다. 돼지아빠님이랑 이걸 살까 말까 한 20번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무늬 유지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무늬가 잘 나오면 너무 화려한데 계속 키우다 보면 초록색 잎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무늬 워터코인을 마수라분에 심어서 저면 관수로 키우고 계셨는데요. 와,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온실에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무늬 잎은 많이 사라지고 초록색 잎들이 많아졌어요. 제주 애기모람이 아닌 제주모람입니다. 제주 애기모람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큰 식물이에요. 역시 덩굴성 식물이고 높은 습도를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 애기모람이 왕관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제주모람은 잎의 크기도 조금 더 크고 잎도 물방울 모양입니다. 제주 애기모람을 자생지 환경처럼 조성해서 키우면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제주 애기모람과 제주모람을 같은 품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경험으로는 확실히 다른 품종인 것 같아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대품 로즈마리입니다. 이렇게 큰 로즈마리를 판매하는 곳을 종종 보긴 했는데 항상 가격이 궁금했었거든요. 이곳 사장님들은 다 친절하셔서 이것도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250,000원이에요. 또 재미있던 것은 제가 사장님께 이런 것도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했더니 아니 팔지도 않을 걸 왜 내놔? 하고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가지치기를 비롯한 관리가 굉장히 잘 된 로즈마리입니다. 목대도 굉장히 굵어요.
다육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도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숟가락에다가 이름표를 써놔서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이 마케베니아 다육이는 제가 재작년 성남 5일장에서 보고 관심을 가졌던 품종이에요. 가격은 아마도 8,000원이 맞겠죠? 잎색이 영롱한 옥색을 띠고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이가 다육이 사이에서 졸고 있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분재 전문점도 있었습니다. 여러 멋진 나무들을 많이 구경했는데요. 하다못해 소나무에도 무늬종이 있더라고요. 사피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나무인데 잎의 초록색과 연두색이 같이 나타나서 굉장히 예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피송은 150만 원인데 작은 묘목이 있었으면 바로 샀을 텐데 아쉽게도 묘목은 재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절화시장도 있는데 원하는 가격대로 꽃다발도 만들어 주십니다. 4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황 배우님 드릴 꽃다발도 하나 했어요. 원하는 꽃을 직접 골라서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서울 화훼단지 입구 바로 옆에는 애견용품점도 있는데요. 럭키랑 해피한테 줄 간식을 사기 위해 잠깐 들렀습니다. 진짜 애견용품점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간식을 햇반처럼 만들어둔 제품도 있고 강아지들 위한 음료수들도 있습니다. 럭키랑 해피 덩치에 맞는 엄청나게 큰 객검을 샀어요. 이렇게 오늘의 식물 쇼핑과 식물 투어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말 만족했던 꽃시장인 만큼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다녀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멀리 사셔도 시간을 내어 가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시간을 내어 다양한 꽃시장 투어 다녀오도록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